네, 안녕하세요. 카본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BMW 차량 같은 경우는 BMW 파이낸스를 이용한 금융 견적들이 많이 분석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BMW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자사 파이낸스 중에 좀 대표적인 회사죠. 수입차가 굉장히 크게 발전했던 2010년 정도? 그때쯤에 BMW 파이낸스가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차 시장이 좀 활성화됐는데 큰 기여를 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런 자사 파이낸스들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내에 있는 캐피탈사들보다 조달금리도 높고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하면 BMW 파이낸스를 고객들이 이용을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BMW 파이낸스는 첫 번째로 BMW를 살 때 BMW 파이낸스를 쓰는 거니까 브랜드에서 할인을 조금 더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할인이 금액이 높아지면서 BMW 파이낸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자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BMW 브랜드에서 파이낸스 쪽으로 고객 대신 이자를 미리 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어떤 차종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좀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브랜드와 그 다음 BMW 파이낸스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들마다 BMW 파이낸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프로모션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BMW X3 모델에 BMW 파이낸스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BMW 파이낸스를 이용해서 X3 X드라이브 302라는 모델을 구입하셨을 때와 시중에 있는 캐피탈사를 이용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토탈 금액은 어디가 더 저렴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차량 가격 8,210만원에 할인은 950만원이 들어갔고요. 할인 부분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높다 낮다에 대한 언급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할인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950만원 할인을 넣고, 그래서 차량 가격이 7,260만원으로 내려가고 총 구입 비용은 7,737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0%로 했고, 잔존가치는 지금 BMW 파이낸스에서 최대로 잡을 수 있는 게 49%입니다. 49%로 잔존가치를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60개월로 해서 견적을 뽑아봤더니 월 95만 1344원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타사 견적으로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미리 세팅을 좀 해놨는데 BMW X3 302 X드라이브라는 모델로 차량 가격을 8,210만원 똑같이 넣고, 제가 이 영업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타사를 이용했을 때, 자사 파이낸스를 이용하지 않고 타사를 이용했을 때는 할인이 800만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할인을 800만원을 넣습니다. 여기서 지금 150만원 차이가 났죠. 여기가 할인이 더 많죠, BMW 파이낸스가. 그래서 나머지 비용, 기타 비용 부대를 했는데 요거는 불포함으로 하겠습니다. 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취득 원가가 얘는 7,881만 5천원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50만원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60개월 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잔존가치가 28%까지가 맥스입니다. 여긴 지금 49%죠. 잔존가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지금 28%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정상 단가라고 얘기하는 정상 범주 안에 들어있는 단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49%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월 리스료를 낮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낼 돈이라고 잔존가치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차를 만약에 인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만큼 돈을 많이 밀어놓는 대신에 월 내는 걸 줄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나중에 내야 되는 돈이 지금 2천만 원이니까 거의 절반이죠. 28%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월 납입금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금리의 차이가 아니고 단순히 잔존가치, 나중에 낼 돈을 밀어놓느냐 아니면은 원래 나눠서 내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X3라는 모델이 60개월 5년 뒤에 거의 50%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라는 게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49%까지 끌어올렸다는 거는 억지로 끌어올린 잔존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고장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장가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일반 장가 대비 높여놓은 장가에 대해서 잔가 수수료라는 거를 캐피탈이 고객한테 받습니다. 이 월 납입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그래서 60개월 동안에 이 차를 고객분들이 나중에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반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반납을 하게 되면 BMW 파이낸스를 이 차를 받아다가 이 반납받은 차를 중고 업체한테 넘기든지 아니면 인증 중고차에서 이 차를 받아가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차의 가치가 7,200만원짜리 차가 그때 돼서 4천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거기는 손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월 납입금에 잔가 수수료라고 하는 비용을 책정을 해놓고 60개월 동안에 그 비용을 모아서 그 잔가를 받아서 가져가는 중고 업체한테 그 비용을 줍니다. 높여놓은 잔가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 이제 일반 장가라고 하는 일반 장가라고 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7,400만 원짜리 차가 60개월이 지났을 때 2천만 원은 저는 넘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차에는 잔가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니까요. 그 잔가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책정을 해 놓는 거고, 사전에 이 정도는 손해 안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잔가 업체가 이거를 개런티를 해주고 이 차를 나중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잔가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월 납입금이 잔가 수수료라고 하는 게 들어가지 않은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토탈 비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차 같은 경우에 지금 111만 7,100원이 들어갔죠. 111만 7,100원 곱하기 60개월입니다. 그러면 총 6,702만 6천원을 월 납입금으로 내시는 거고요. 물론 나중에 이거를 반납한다 그러면 앞에 그 BMW 파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고장가 프로그램이 더 유리할 겁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총 비용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총 비용이라고 하면 이 차를 인수한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나중에 이 차를 인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이 잔존가치인데, 요걸 한번 더해 볼게요. 2,074만 8천원, 8,777만 4천원이네요. 이게 지금 타사로 이용을 했을 때 내는 비용입니다. 물론 이 뒤에 나중에 이 차를 인수한다 그랬을 때 들어가는 세금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 안 하고 단순히 자동차 가격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8,777만 4천원 정도가 총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BMW 파이낸스 거를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월 95만 1,344원 곱하기 60개월을 하면 뭐 이 정도가 되죠. 여기에 이 차를 나중에 인수한다고 치면 이 금액을 내야 되죠. 더하기 4,022만 9천원. 다른 캐피탈에서 얘기한 토탈 비용인 8,777만 4천원을 빼보면 차액은 953만 5,640원입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할인도 이쪽이 더 많이 들어갔고요. 월 리스료도 이만큼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탈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인수를 하신다는 전제가 되면 타사 캐피탈이 훨씬 저렴한 견적입니다. 950만 원 정도가 저렴하죠.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95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데, 자, 이런 견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리스로 차를 구입을 하실 때 나중에 60개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이 차를 인수할지 반납할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때 가서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요새 이제 금융사들이 경쟁이 좀 치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고장가 프로그램들 같은 것도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고장가 프로그램들은 당장 내는 돈을 줄여준다라는 거에서 좀 메리트를 찾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차를 타다가 난 무조건 반납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BMW 파이낸스 견적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비자분들께서 자사 파이낸스가 유리한지 타사 파이낸스가 유리한지에 대한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가 더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게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본인이 그 차를 구입할 때 나중에 반납할래, 또는 뭐 법인에서 그냥 비용 처리 월 하다가 그냥 반납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견적 안에는 잔존가치에 대한 고장가 수수료도 들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좀 더 투명한 타사 견적을 이용해서 하시다가 나중에 귀찮더라도 반납하시지 말고 이 차를 인수했다가 중고로 그냥 판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실 때 본인이 나중에 차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하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BMW 파이낸스 견적도 좀 받아보시고 프로모션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꼭 타사 캐피탈사의 견적도 받아보신 다음에 둘 중에 토탈 비용이 어느 게 더 저렴한지에 대한 거를 판단하신 후에 차를 구매하시고 금융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자사 파이낸스와 타사 파이낸스의 실제 견적을 비교하면서 어떤 분한테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 이 내용도 수입차를 금융을 이용해서 구입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동안 사실 구독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 영상들을 쭉 보신 분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수입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생기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